네, 안녕하세요. 최재혁입니다. 저는 이제 SNT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어머님들한테 오늘 휘문고 수학에 대해서 휘문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은지, 그에 맞게 제 수업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제 소개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휘문고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NT에서는 작년에 했었던 수학 강사 선발대회에서 1등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필 시험을 직접 보고 이제 거기서 1등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휘문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휘문고를 S반, A반 두 반으로 나눠서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해요. S반은 조금 어려운 반, 그다음에 A반은 좀 기본 반, 이 두 반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S반을 올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휘문고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휘문고는 다른 조금 상위권 학교들과는 문제 출제 경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뭐 대비하듯이 대비하면 휘문고는 고득점이 나오지 않아요. 그 경향성을 반드시 파악하고 그에 맞게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좀 비교를 해드리면, 보통 다른 학교에서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많이 쓰는 두 가지가 뭐냐면,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신유형 문제 출제하는 거, 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난이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휘문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모의고사 변형 문제는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많아봐야 두 문제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유형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상위권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풀이는 다 떠오르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난이도 변별력을 어디서 주냐면 계산이랑 그다음에 실수 유발 이 두 가지로 줍니다. 그래서 풀이는 다 떠오르는데 계산이 엄두가 안 나네, 너무 복잡하네,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 푸는 대로 다 풀었는데 답도 나왔는데 답이 틀렸네, 이런 문제들도 좀 많이 나와요. 중간에 함정이 있었던 문제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변별력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잡는 게 조금 많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험지를 먼저 보시면 휘문고는 일단은 단답형 10개, 객관식 10개 이렇게 20문제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휘문고는 기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복되는 스타일이 조금 많아요. 반복되는 유형이 많아서 휘문고 기출은 반드시 거의 외우다시피 풀어야 되고 완벽하게 좀 분석이 끝나야 돼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출제 경향이 좀 대동소이하게 조금씩 바뀌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객관식 10문제가 다 쉽게 나오고, 단답형 10문제, 뒷부분 10문제 중에서 6문제를 변별력 갖는 문제로 줬거든요. 근데 6문제가 전부 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실수가 좀 많이 유발되도록 하는 문제들, 이렇게 해서 변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히 단답형이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단답형 연습을 좀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문제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이 위에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시중교재에 있는 그냥 고난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지수의 개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A, B, N 뭐 이런 식으로 개수가 많죠. 근데 같은 유형에서 휘문고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미지수의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숫자를 딱 봐도 쉽게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일일이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변별력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난도 문제를 풀어서는 얘가 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잡는 연습하는 게 휘문고에서는 좀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것도 이제 올해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는 답이 56이거든요. 이게 경우의 수 문제인데 56개를 직접 다 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두 개를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해야 1등급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시중 교재로는 대비가 좀 힘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기출 문제들에서 최대한 비슷한 문제를 찾기도 하고요. 제가 만들기도 하고 학원에서 이제 만들어서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최대한 많이 연습하는 거, 그리고 목표를 잡고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냐면, 요거는 이제 기말고사에 실제 시험에서 나왔었던 거고, 요거는 제가 대비하는 문제들인데, 휘문고의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다 봤던 유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봤던 유형들을 조금씩 바꿔서 계산 복잡하게 바꾸고, 그 다음에 좀 실수 유발할 수 있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속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그게 언젠가는 또 시험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실제 시험 문제, 이건 제가 대비했던 문제, 다 똑같은 유형들이기 때문에 같은 유형들을 이렇게
조건 바꿔서도 풀어보고 이것도 실제 시험이고 제가 대비했던 문제거든요. 조건 바꿔서도 풀어보고 계산 복잡하게도 풀어보고 이렇게 변형해서 계속 좀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좀 익숙하게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실제 문제, 대비했던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휘문고의 스타일에 맞는 문제들을 좀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대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아마 휘문고 반은 수학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잘 알고 제가 제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올해 맡았던 고1들은 성적이 좀 많이 좋게 나왔어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연습을 시키니까 성적이 좀 좋게 나와서 학생 수도 좀 많이 올해는 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푸는 문제들은 좀 유사도 높은 실전 연습을 좀 많이 시킵니다. 이게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풀이 방법이 못 올라서 못 푸는 문제들은 거의 없거든요. 못 푸는 문제들을 보면은 좀 계산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시간 안에 못 풀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켜요. 그래서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좀 많이 연습해봐야 실력이 늘고 시간 안에 푸는 좀 그 노하우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좀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클리닉 시간에는 제가 클리닉은 이제 학기 중에는 클리닉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이 없는 날에는 제가 직접 하고요. 제가 수업 있는 날에는 그 클리닉 선생님이 계셔서 클리닉 선생님이 해주시게 되고 그다음에 매일 수업 끝나고 나서 남아서 조금 클리닉도 좀 시킵니다. 그건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클리닉이고요. 그때는 뭐 하냐면 지난 시간에 틀렸던 거 복습 프린트를 좀 연습을 시키는데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실전 연습이랑 클리닉 때 진행하는 복습 프린트예요.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두 가지를 좀 많이 해야 복잡한 계산을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수 유발하는 문제들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결과는 제가 뒤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휘문고 반은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방학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휘문고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분석이 끝나 있어야 됩니다. 휘문고 기출문제 완벽하게 분석이 끝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거에 맞춰서 좀 수업을 하게 되고 여기 보면은 휘문고 맞춤 문제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고 휘문고 문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기출문제 다 풀어보면서 문제를 선별하고 제가 만들기도 하고 학원에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좀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어서 제가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이 실제 맞춤 문제를 좀 몇 번 풀다 보니까 감이 금방 생겨서 좀 잘 푸는 아이들도 있는데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하고 좀 그렇다 보니까 익숙해지는데 좀 오래 걸리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휘문고는 좀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최대한 많이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전 연습이라고 하는 건 시험지 연습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휘문고처럼 시험지 만들어서 푸는 연습. 그거랑 그 다음에 복습 프린트로 다시 풀면서 진짜로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반이랑 제가 타임어택반 두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규반에서는 휘문고 맞춤 문제를 좀 많이 연습을 시키고요. 휘문고 기출문제, 맞춤 문제 이런 거 다 연습을 시키고요. 타임어택반에서는 이제 제가 휘문고 실전 테스트랑 똑같이 시험지 만들어서 시간 안에 푸는 거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이제 휘문고 기출이랑 이런 걸 좀 완벽하게 다 끝내고 개학하면서부터는 실전 연습만 할 수 있도록 좀 실력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규반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정규반은 이제 S반이다 보니까 2판 테스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도 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들어오기 힘들고요. 그래서 2판 테스트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똑같습니다. 그 휘문고 스타일에 맞춘 문제들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월에는 이제 뭘 하냐면 기출문제를 일단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기출문제는 거의 외우다시피 풀어야 돼요. 휘문고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휘문고는 모의고사 연계가 별로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재작년 중간고사에서는 킬러 문제 두 문제가 모두 다 모의고사 변형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원래 모의고사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숫자만 바꿔서 냈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대비해놔야 돼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나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방학 때 시간 많을 때 모의고사 기출도 완벽하게 다 끝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휘문고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기출문제, 준킬러, 킬러 문제 완벽하게 끝내는 거 일단 요걸 목표로 잡아야 되고요. 요걸 이제 1월에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같은 경우에는 휘문고 맞춤 문제
휘문고랑 최대한 스타일 비슷한 문제들 풀어보는 거. 이렇게 해서 정규반에는 1월, 2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타임어택반 같은 경우에는 타임어택도 이제 1월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타임어택은 이제 휘문고 시험지랑 똑같이 맞춰서 이제 시험지를 만들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휘문고랑 스타일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다양한 난이도로 다양한 지금 조건으로 해서 시험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휘문고 시험지는 큰 틀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대동소이하게 바뀌어요. 언제는 뭐 객관식이 쉬울 때도 있고 언제는 객관식에서 킬러 문제가 낼 때도 있고 이게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다 연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쉬운 난이도부터 어려운 난이도까지 다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시키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실제 시험보다는 조금 어렵게 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어렵게 더 연습을 해야 실제 시험에서는 더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더 어렵게 연습을 해야 실제 시험에서는 좀 익숙하게 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험지를 연습하는 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1월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긴 하는데 좀 기출문제에 비슷한 유형들을 좀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휘문고 기출을 완벽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월에는 새로운 좀 문제들, 새로운 중킬러 문제, 새로운 킬러 문제, 못 봤던 좀 계산 복잡한 문제 이런 거 연습할 수 있도록 1월, 2월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습 프린트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습 프린트를 풀다 보면은 이게 틀렸던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차피 안 나올 건데 또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요거를 진짜 끝까지 참고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애들이 좀 성적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 프린트는 좀 반드시 좀 연습을 해줘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풀어서 맞출 때까지 연습을 해서 맞춰야 계산 실수가 줄고 실수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중요하게 제가 생각해서 연습을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클리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있고 그다음에 수업 계약하면은 수업 끝나고도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반드시 참여해서 지난 시간에 틀렸었던 문제를 다 풀어야 하원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클리닉이고요. 그다음에 이 피드백 같은 경우는 제가 매 수업마다 이렇게 피드백을 보내드려서 어떤 부분에서 좀 학생이 잘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좀 못했는지 어머님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매 수업마다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올해 맡았던 휘문고 반 아이들 성적 좀 변화가 되는데요. 휘문고는 다른 학교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달라요. 다른 학교는 1등급을 맞으려면 수학적인 센스가 좀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유형 킬러 문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좀 발상적인 문제들을 맞춰야 돼요. 근데 휘문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그것보다는 성실하게 연습한 친구들이 1등급이 좀 나와요. 휘문고는. 아무리 센스가 좋아도 문제 잘 안 풀고 연습하지 않는 친구들은 1등급이 안 나옵니다. 휘문고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산이 복잡하고 실수가 많은 게 좀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좀 합당한 시험처럼 보여지긴 해요. 좀 성실하게 진짜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 점수가 오르거든요. 휘문고 특징을 보면 여기 이제 1등급인 아이들이랑 2등급인 아이들은 실력 차이가 넘사예요. 이게 두 차이가 2등급인 아이랑 1등급 아이 실력만 비교하면은 1등급의 아이가 훨씬 잘합니다. 3등급이랑 1등급은 훨씬 더 많이 나겠죠, 차이가. 그런데도 이제 3등급인 애들이 1등급 받는 경우가 좀 몇 번 있었거든요. 이게 다 그 이유예요. 머리가 좋더라도 성실하지 않으면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휘문고는. 반대로 센스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엄청 열심히 풀고 복수 프린트도 많이 풀고 했던 친구들은 좀 점수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그 강조했던 게 복수 프린트랑 그 실전 연습, 타임어택 그 연습이었잖아요. 그 두 개를 좀 완벽하게 한 친구들이 조금 성적이 잘 나오고 좀 성적이 오르고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휘문고는 그 두 가지를 좀 많이 연습을 해줘야 돼요. 복수 프린트, 그 다음에 시간 안에 실전 연습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휘문고 정규반 화요일, 일요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어택반은 토요일에 이렇게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 브로셔 안에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셔 맨 뒤에 보면 제가 이제 샘플로 1회를 넣어놨어요. 한 회를 시험지. 한번 집 가서 좀 50분 안에 풀려보고 몇 개 정도 맞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휘문고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쉽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조에 맞게 조금 쉽게 출제를 한 그 시험지예요. 그 브로셔 맨 뒤에 시험지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50분 재고 풀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각각의 문제들을 보면
좀 상위권 기준으로 못 풀진 않아요.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걸 50분 안에 풀 수 있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50분 안에 다 푸는지 못 푸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